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랜덤 베리어블과 트랜스포메이션을 배워볼 건데 일단은 랜덤 벡터가 나오죠. 랜덤 벡터, 뭐 랜덤 베리어블 이런 게 있는데 자, 일단 랜덤 베리어블이 뭔지를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면 어, 처음 나온 거죠.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어떤 이 샘플 스페이스 오메가에서 원소를 하나 잡아요. S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랜덤 베리어블이란 건 뭐냐? 함수입니다. 함수. 뭐냐면 이 오메가에 있는 애를 받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실수죠. 실수를 많이 하니까 왜냐하면 정규 분포의 값도 뭐 마1, 마2 아니면 뭐 0, 0.5 이런 거 다 실수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부 수준에서 배우는 내용에서는 실수로 보내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렵잖아요. 그럼 예시를 들어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예시가 예를 들어서 x가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앞면의 수라고 해볼게요. 하나면 너무 적고 두 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x로 가능한 건 뭐예요? 0이거나 1이거나 2라고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쓰죠. 기억나죠? 그래서 막 했었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래서 이때 이게 좀 저학년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5학년 수학과 과목을 같이 배우면서 이제 이해를 한 건데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 함수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쓰죠. F라고 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를 써서 인풋이 뭔지를 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out는을 써서 아웃풋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면은 그냥 x는 0, x는 1, x는 2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풋을 따로 표시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웃풋만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대부분의 랜덤 베리어블들은 이 아웃풋이 다 실수이기 때문에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0이다, 1이다, 2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풋이 뭐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인풋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샘플 스페이스는 뭐를 원소로 갖고 있죠? 샘플 스페이스는 뭐를 모아놓은 곳이죠? 이벤트를 모아놓은 것이잖아요. 사건들.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x는 0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함수니까 일종의 어떤 인풋이 들어와서 0이 아웃풋으로 나온 걸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인풋이 뭐냐? 동전을 두 개를 던졌는데 테일인 상황, 그 이벤트가 인풋인 거죠. 그러면 그 이벤트 속에서 우리가 뭐를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앞면의 개수. 그래서 0이 된 거고. 그럼 x는 1일 때 인풋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아, 동전 두 개를 던졌더니 헤드 테일 또는 테일 헤드가 나왔다. 그런 이벤트가 들어갔던 거겠죠. 그러니까 1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x는 2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인풋이 뭐였던 거예요? 헤드다라는 이벤트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은 샘플 스페이스와 실수를 연결을 해주는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걸 이제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뭐 여러 개를 묶어서 볼 수도 있을 거잖아요. 다차원으로, n 디멘셔널로.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당연히 형태는 벡터의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은 밑에 거 읽어보면은 The space of this random vector is the set of ordered and tuples. 당연히 ordered겠죠? 그쵸? 순서가 있겠죠, 당연히. 순서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x1부터 xn 뭐 x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첫 번째가 x1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가 x2에 해당하는 거고 세 번째가 xn에 해당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이렇게 함수들을 지금 묶어 놓은 거잖아요. 여기 이제 볼드 페이스로 처리가 되어 있는 요 x는. 그쵸? 그러면 함수를 묶어서 단일한 함수로 어떻게 보면 재정의를 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f1, f2 뭐 이런 함수들을 묶어 놓은 거죠, 지금. 그럼 이거를 다 묶어서 우리가 f라고 이름을 부르는 건데 그러면은 f에다가 어떤 인풋 x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 x가 f1에만 가나요? F1에도 들어가고 2에도 들어가고 N에도 들어가고 다 같은 거에 들어갈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S라는 이벤트,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 오메가의 원소가 정해지면 이 소문자 X1, 소문자 X2, 소문자 Xn은 대문자 X1부터 대문자 Xn이라고 표기되는 이 랜덤 베리어블에 인풋으로는 다 똑같은 S가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풋과 여기 인풋이 다르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개의 함수를 묶어서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 다음에 CDF. 자, 배웠죠? 배우기는. 다 배우기는 했을 텐데, 자, CDF는 뭐냐면은, cumulative, 어, 이제, 그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적이 되어 있는 건데, 딱 얼마일 때가 궁금한 게 아니라, 몇 이하일 때, x1 이하일 때, xn 뭐 이하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여러 개의 다변수 상황이 관심사니까, 여기 들어가는 인풋도 아마, 아마가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생겨져 있는 수이겠죠. 당연히 실수겠죠. 왜냐하면 랜덤 베리어블의 아웃풋은 실수니까. 그래 비교가 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아, 첫 번째 랜덤 베리어블 대문자 x1은 소문자 x1과 비교하고 n번째는 n번째랑 비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의미가 있죠. ordered입니다. ordered. 그러면 만약에 음,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럼 만약에 이 랜덤 베리어블이 디스크리트한 상황이라면 그냥 따로따로 보면 돼요. 첫 번째가 x1 이하일 때 싹 더해버리고 n번째가 xn 이하일 때 싹 더하고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궁극적으로 이 합을 하는 서메이션과 적분을 하는 인테그럴은 거의 제가 똑같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은 이게 유한계냐 그러니까 물론 무한계일 수도 있죠. 무한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카운터블 근데 이거는 배우지 않은 개념이니까 그냥 유한계라고 한 거예요. 유한계냐 그러니까 셀 수 있냐 아니면 셀 수 없이 많은가 그 차이라고 했죠. 그 의미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컨티뉴어스에서는 그냥 똑같이 적분만 한 거고 그 적분 범위가 x1 이하일 때, 뭐 xn 이하일 때 이렇게 간 거겠죠. 그러면은 PMF는 뭐냐? PMF는 x1 이하일 때, xn 이하일 때가 아니라 정확하게 딱 그 값일 때가 관심사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어, 왜 편미분을 하는가? 두 번째, 첫 번째, 왜 미분을 하는가? 두 번째, 왜 하필 편미분을 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거는 간단한데, 어, 예를 들어서 그냥 유니베리이트한 상황이라고 볼게요. 단변수. 그냥 뭐 적분이 될 수도 있고 미분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복잡한 상황은 빼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했을 때 제가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하면 뭐 이런 형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얘는 상수니까 날아가죠. 얘는 적분되기 전 얘로 돌아갈 테니까 얘로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CDF를 미분을 하면은 PMF 형태로 나온다. 라는 것까지는 이제 알 거고. 그러니까 왜 편미분이냐? 우리가 지금 X1에 대해서만 궁금한 건데
X1에 대해 미분을 해서 나머지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partial derivative를 한 거겠죠. 편미분을. 그쵸?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꽤 헷갈리는데 전 지금도 사실 가끔 헷갈릴 때 있는데 자, 누적된 거는 CDF라고 부르죠. 이름이 하나입니다. discrete냐 continuous냐 다 CDF예요. 근데 이제 각각 보는 거는 discrete냐 continuous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죠. probability mass냐 probability density냐 요거에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거를 했나요? 통계학 입문에서 처음 배웠나요? PDF 이런 거? 중학교 때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PMF, PDF하고 CDF는 안 했죠. 예. CDF는 아마 통계학 입문 뭐 거기에서 아마 처음 봤을 텐데 왜 CDF를 여기서는 먼저 하느냐? 처음 배웠을 때는 분명히 PMF, PDF부터 배웠을 거거든요. 왜 CDF부터 하느냐?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사실 TMI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분포다,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CDF를 말하는 거예요. 어렵죠? 다시 얘기하면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졌을 때 CDF가 먼저냐, 뭐 PDF, PMF가 먼저냐,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CDF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CDF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PDF, PMF가 그거에 맞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의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학생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PDF, PMF를 먼저 가르치는 게 쉽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CDF가 먼저 나오는 게 맞다 이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왜 굳이 CDF를 먼저 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학부 수준에서는 저는 여전히 PDF, PMF를 먼저 가르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조인트 CDF 예시가 있는데 자 이거는 뭐 다들 알죠? 어떤 내용이죠 이게? 자 X1의 범위가 A1부터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A1부터 B1까지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X2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요, 요 사각형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이 X1 축, X2 축이 있을 때 이 X1 축, X2 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X축, Y축일 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사각형에 대한 게 궁금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냥 조인트 CDF에서 B1과 B2를 넣어버리면 제가 여기가 1, 2, 3, 4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B1 이하일 때, B2 이하일 때니까 1, 2, 3, 4가 되죠? 이렇게.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거는 B2 이하이면서 A1 이하인 거니까 1, 3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B1 이하이면서 A2 이하인 거는 3, 4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3이 돼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2만 남는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왜 빼고 더하냐 이게 좀 궁금하면은 이게 PI란 게 있어요. Principle of Inclusion Exclusion. 이것도 이제 교재에 따라서 가르치거든요. 시통 원 내용에서. 근데 저희가 보는 이 교재, 이 강의 노트에는 없으니까 너무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이렇게 뺐다 더했다가 하다 보면은 2번이 나온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조인트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나머지는 관심 없고 I번째에 대한 것만 궁금해라고 하면은 나머지 그냥 날리면 되죠. 그냥 없애면 안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속해라고 해버리면 되죠. 왜냐하면 사실 x와 원의 범위가 어떻게 주어졌든 간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면 가능한 모든 거를 다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확률의 정의가 있었는데 우리 확률의 엑시옴에서 이거는 1이었던 게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거를 다 집어넣으면은 그 부분은 1이 된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거에 뭐 PDF, PMF면 이제 서메이션이겠죠? 를 하면은 1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i 번째가 궁금하면은 i 번째가 아닌 거는 전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고 xi 이하일 때가 궁금한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i까지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얘가 되는 거니까 사실상 이거랑 같은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왼쪽 음, 끝부분은 가능한 모든 걸 다 고려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marginalize 한다라고 배우죠. 뭐 적분을 해서 없애는 행위를 marginalize out 이렇게도 부르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뭐 integrate out. 그러니까 적분을 해서 날린다라는 소린 거죠. 예. 그래서 당연히 자, 음, 여기 나왔네요. 제가 아까 했던 얘기가 여기 나왔는데 by the uniqueness of CDF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유니크한 거예요? CDF는 어떤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특정 랜덤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CDF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CDF가 곧 디스트리뷰션이고 PDF, PMF는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숨어 있었다라는 걸 제가 그냥 얘기를 한 거고. 그냥 밑에 거는 어 밑에 거는 뭐예요? 그냥 이제 PDF, 조인트 PDF가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를 다 지금 아이번츠만 빠져 있죠.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을 해버리니까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서 결국 아이번째만 남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위에 거는 뭐 CDF의 정의에 따라서 당연한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보자라는 문제인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x1이 2분의 1 이하일 때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x2는 없애야 되겠죠, 일단. 그러면은 x2의 범위를 어떻게 해요? 다 적분을 해버려요, x2에 대해서. 그러면 x2가 없도록. 그게 바로 이거죠. 여기는 이제 W2라고 되어 있는 W2를 0부터 1까지 적분합니다. 왜 0부터 1이냐? 그게 x2가 정의되어 있는 범위니까. 그러면은 이제 적분을 이렇게 하면은 6x1 제곱은 상수 취급되니까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럼 이제 W2만 2분의 1 W2 제곱이 돼서 어 이제 계산하면은 3x1 제곱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x1에 대한 PDF만을 구한 거고 그러면 이거를 2분의 1 이하일 때 궁금한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분의 1까지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x1도 0부터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0부터 2분의 1까지만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럼 답이 8분의 1이다 라는 걸 얻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2번을 처음 보면 헷갈려 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x1과 x2를 더해서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게 x고 얘가 y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x 더하기 y를 해서 1 이하가 된다는 거는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얘를 잘 보세요. 이거를 이제 x를 이항을 하면은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럼 요렇게 될 거란 말이죠. 요렇게. 자, 왜 여기만 색칠합니까? 더 아래. 예를 들어서 선 아래 여기도 다 색칠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선 아래 선이 이렇게 가니까. 왜 색칠이 안 되냐면 x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x1, y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x2가 다 0부터 1까지만 정의가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0부터 1까지 요 사각형 안에서만 봐야 된다. 근데 이 중에 저 x 플러스 y가 1 이하를 만족하는 게 저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어떤 거 하나에 대해서 고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픽스 한다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픽스 x, 그러니까 픽스 x1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x가 이제 기분이 된 거예요. 조건부처럼 given x1, 그러니까 x1의 값이 소문자 x1이라고 주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러면은 x2를 범위로 생각을 하면 돼 버린 거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려면 y가 이게 x2인데 1 마이너스 x1만 만족을 시키면 되는구나라는 거죠. 근데 당연히 보세요. y2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의 자체가 0부터 1까지만 되어 있으니까 얘도 같이 만족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애초에 x1 자체도 0부터 1 사이, 그러니까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합치면은 부등식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왼쪽 부분 0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중간에 y가 들어오고 뒤에는 어차피 연속이니까 등호 끼나 안 끼나 똑같죠? 그쵸? 여기에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도 했던 내용이잖아요. 연속 확률에 더 작은 놈이 이렇게 오게 되겠죠. 이렇게.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은 얘를 두 개를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1-x1이 여기고 1이 여기면 더 작은 놈이니까 1-x1만 놓으면 되고 아니면 이제 반대로 1-x1이 더 크다면 더 작은 놈인 1을 기준으로 하면 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림을 표현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 x2는 0부터 1-x1까지 왜냐하면 이거는 항상 1-x1이잖아요. 1-x1까지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픽스가 된 x1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그냥 적분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순차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6x1 제곱 x2를 0부터 1-x1까지 x2에서 대해서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x2가 아닌 건 일단 다 밖으로 뺄 수 있죠. 1 제곱이 되고 x2만 적분이 되니까 부정적분하면 2분의 1 x 제곱 x2의 제곱 플러스 c인데 사실 필요 없죠. 저희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6x1 제곱이 되고 2분의 1에 x2짜리에 넣는 거죠. 제곱 빼기 0 넣으면 0이니까 0. 그러면 3 x1 제곱 1-x1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얘를 갖다가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요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10분의 1이다라는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됐나요? 네. 이것도 쉽게 할 수 있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걸로 하면. 왜냐면은 요거니까. 0이고 1이고. 공식이 있었는데 3 곱하기 1에 4차니까 5승인가요? 5승에 4차니까 30분 6 5분의 이렇게 돼서 그러면 적분을 따로 안 해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bivariate 그러니까 이제 두 개짜리 2차원짜리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discrete 한 것만 보겠다. 자, 지금 보면은 U1, U2, Y1, Y2 얘를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지금 Y1, Y2라는 새로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은 Y1, Y2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하면 U1과 U2를 X1, X2에 씌워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성함수인 거죠, 일종의. 그렇죠? 그러니까 Y1F는 사실은 U1에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문제에서 원투원이라고 줄 수밖에 없죠, 문제가. 원투원이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값을 못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메가에서 아래 일부로 이제 보낼 텐데 x1이 아래 일부니까 뭐 아니만큼 뭐 이렇게 보내겠죠. 전부 오메가 전부를. 근데 여기가 이제 온전하게 전달돼야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일부가 이렇게 뭐 누락된다거나 해버리면 뭐 이런 식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원투원이라고 주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점을 x1, x2에서 y1, y2로 이제 옮겨 보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y1이 u1 오브 x1, x2라고 지금 됐잖아요. 정의가 되어 있는데 주어졌는데 그럼 문제에서 여기서 이 w1, w2라고 하는 u1과 u2의 역함수 역할을 하는 애를 줬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x1이라는 거는 이 w1에 y1과 y2를 넣으면 돼라고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요 u1이라는 함수에 어떻게 보면은 explicit한 폼을 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역함수가 존재하냐와 역함수의 형태를 얼마야? 라고 딱 표현을 할 수 있느냐는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 복잡하게 해서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얘가 역함수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모르죠 우리는. 근데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있죠. 왜냐면 계속 얘는 증가만 하니까. 고등학교 미적분 내용이죠. 그러니까 있냐와 익스플리시트한 형태가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데 당연히 있다고 주어지겠죠.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수준에서. 그다음에 여기도 어쨌든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당연히 y2에 대해서 전부 다 뭐 적분 혹은 더하기를 해버리면은 요게 이제 마지널라이즈 아웃돼서 y만 남는다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x1과 x2의 조인트 PMF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y1이 두 개 더한 거라고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일단 차원수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지금 2차원이잖아요. 근데 y1만 있으면 1차원이 되잖아요. 그럼 뭔가 y2를 하나 집어넣어요. 그냥 x2라고 하는 거예요. x2라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역함수의 explicit 폼을 만들려면 단순한 형태가 좋겠죠. 그러니까 y2는 x라고 하면은 여기 역함수는 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죠. 왜냐하면 y는 x 형태인 거니까 이거의 역함수는 y는 x. 왜냐하면 역함수라는 거는 어, 도형으로 봤을 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어, 리플렉션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리플렉션 하면 그대로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따로 안 봐도 이 역함수를 이제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했을 때 y1은 했을 때 u1이라는 건 뭐냐? x1과 x2를 받아서 그냥 x 두 개를 이제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u2는 뭐냐? x1과 x2를 받아서 그냥 x2만 버리는 거죠. 남기는 거죠. x1 버려버리고. 이런 u1과 u2가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혹시 선형대수 배우셨나요? 다들 배웠어요? 아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필수는 아닌데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우리가 2차원에서 y만 남겨놓은 거니까 이거를 y축으로 해. 혹시 프로젝션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 x2라는 점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u2라는 애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x2만 남기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0, x2가 되니까 x1이라는 정보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u2라는 거는 projection onto y axis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혹은
x는 0. 선형대수적으로 보면 중요한 내용 아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관심사가 y1, y2로 옮겨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y1과 y2라는 애들이 어떤 값을 지닐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과 x2 같은 경우엔 1, 2, 1, 2 있잖아요. 그러면 y1부터 살펴보면은 y1은 걔네 둘을 더한 거니까 2부터 4까지 다 나올 거란 말이죠. 2, 3, 4. 근데 이제 y2라는 거는 그때의 x2가 뭐냐니까 1 아니면 2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가능한 조합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 t라는 집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역함수 구하는 거 쉽죠. 일단 x2는 y2가 되겠죠. 당연히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면은 y1은 x1 플러스 x2에서 x1이 궁금한 거잖아요. x1은 얼마인가? 근데 x2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 y2로 옮겨요. 그러면은 그냥 이항을 해주면 아 x1은 y1 빼기 y2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역함수라는 거는 자 문제 풀 때도 y1과 y2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해요. 있어야 함.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PMF가 이거였으니까 x1 자리에 그냥 y1 빼기 y2 넣고 x2 자리에 y2를 넣은 거죠. 그래서 그냥 계산. y1이 2이면은 그렇게 생겼고 뭐 3이면 저렇게 생겼고 4면 저렇게 생겼고 그냥 다 해버린 거죠. 이건 이제 직접 보면 이해가 될 거고 이제 혹 왜 문제가 이렇게 나왔냐라고 해보면 지금 여기서 y2가 1 아니면 2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y2는 1일 때와 이 y2는 2일 때를 이제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이 표가 나온 거겠죠. 케이스가. 직접 해보셔도 충분히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 이제 연속부 분포 애들은 어떻게 변환을 할 거냐? 기본적 원리는 똑같아요. y1은 x1과 x2로 갖고 만들어졌고 y2도 x1과 x2로 갖고 만들어졌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반대로 y1과 y2로부터 x1, x2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익스플리시트한 형태의 역함수가 이렇게 w1, w2라고 이제 주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에서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산일 때는 어땠냐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산 분포일 때는 원래 x1과 x2에 대한 분포가 있었잖아요. PMF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x1은 y1과 y2로 어떻게 이루어져? 그게 w1이죠. x2는 y1과 y2를 어떻게 잘 섞으면 이렇게 돼를 다 아니까 그냥 갖다가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그럼 그게 바로 y1과 y2에 대한 새로운 PMF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연속은 어떠냐? 자, 집어넣는 건 똑같습니다. 집어넣는 건 똑같은데 거기다가 이 제이코비안, 야코비안 이게 영미권 사람이 아니라서 야콥이라고 있잖아요. 애들이 기독교 다니시면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 나오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Y된 분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방법은 이제 다 똑같다라는 걸 알았고 이 야코비안이라는 애의 디터미넌트의 절대값만 구해서 우리가 곱해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해야 되는 건 요거 하나뿐이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를 해봐야 돼요? 선행대에서 안 배우셨다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디터미넌트 어떻게 구하는지를 일단 알아야 될 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자, 조인트 PDF가 얘는 그냥 무조건 1이에요. X1도 0과 1 사이, X2도 0과 1 사이 있기만 하면 그럼 Y1은 뭐냐? Y1은 두 개를 더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차원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냥 Y2랑 X2가 같다고 해버려요. 그럼 우리 쉽게 구할 수 있죠? X1은 Y1과
빼기 y2. x2는 그냥 y2.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역함수인 거죠. 그럼 범위도 한번 볼까요? 범위는 x1 같은 경우에는 어, x1 자체가 이제 0과 1 사이에서 있어야 되는 애니까 얘도. 자, 그러면 y2가 0과 1 사이인데 걔를 뺐을 때 x1이 y1에서 0부터 1까지를 뺐을 때 0과 1 사이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범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y2보다 y1이 커야 되겠죠. 왜냐? 안 그러면 y1 빼기 y2를 한 게 음수가 뜰 거잖아요. 근데 그 뺀 결과물이 x1인데 x1 자체가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한 가지 예를 찾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걸 구해주는 게. 근데 이거는 문제를 한 세네 문제만 풀면은 금방 감이 잡혀요. 왜냐하면 이게 막 고도의 그런 거를 요하는 건 아니고 그냥 꼼꼼함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첫 번째로 요 1부분을 갖고 한번 해볼까요? 1부분. 그러면은 그냥 정리를 잘 하면은 이걸 금방 구할 수 있죠? 그냥 y2랑 1이랑 지금 자리만 바꾼 거고. 자, 세 번째로 이 0 부분을 갖다가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1번이었죠. 그게 바로 1번이죠. y1 빼기 y2가 0보다 커야 된다가 1번이잖아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우리 밑에 거 안 봤잖아요. 밑에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y1과 y2가 정의되는 범위가 어디냐면 기존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원래는 그냥 x1도 0보다 1, 0과 1 사이, x2도 0과 1 사이였으면 끝나는데 y1과 y2로 바꿔버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데에서만 정의가 된다라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평소에는 x1과 x2만 있었을 때는 그냥 0과 1 사이니까 여기죠. 둘 다 0과 1 사이니까. 근데 y1, y2는 어떻게 돼버렸냐면 일단 y2라는 놈이 0과 1 사이여야 돼요. 요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y1 빼기 1 그러니까 x 빼기 1보다 y가 더 커야 되니까 일단 여기랑 여기랑 그 좁혔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y2가 y가 되는 거고 y1이 x가 되는 거. 요게 돼야 되니까 결국 여기겠네요. 여기에서만 정의가 된다라는 거. 새로운 범위가 된 거죠.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자, 보세요. 자, Y1과 Y2에 대한 새로운 PDF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일단은 기존 게 뭐였어요? 1. 얘는 그냥 1이었거든요. PMF가. 그러니까 뭐 역함수를 갖다가 집어넣는 게 따로 없죠. 1이니까 더 이상 집어넣을 게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제코비안이라는 애를 곱해줘야 돼요. 그럼 제코비안은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어 x를 y로 바꿔요. y를 x로 바꿔요. x를 y로 x를 y로 바꾼 거죠. 그러면은 총 몇 개가 나왔어요? x 두 개, y 두 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행렬을 두 개짜리 그려요. 2 by 2짜리를 2 by 2짜리 그려요. 그러면은 바꾸는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암기하는 팁인 건데. 그러면은 x1을 갖다가 y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x1을 이번에는 y2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요. 지금 보면 다 x에서 y로 x에서 y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밑에는 뭐냐? 이번에 x2가 되겠죠? y1, y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어 이거는 학부에서 배우고 싶으면 해석학 2를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구해 볼까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자 x1이 뭐였죠? 우리가
x1이 Y 빼기 어 Y2. x1이 y1 빼기 y2 x2는 y2 그러면은 이걸 이제 그려보면 자, 맨 첫 번째 거 x1을 y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은 1이 되죠. y2 부분은 편미분이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 거는 마이너스 1 될 거고 x2는 y1이 없으니까 그냥 0 예, 1이 되죠. 됐죠. 음.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공식에 보면 여기 디터미넌트라는 게 있었어요. 디터미넌트라는 건 행렬식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의미인지까지는 선형대수 시간이 아니니까 필요 없고 자,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 A가 행렬이라고 해볼까요? 얘가 A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행렬식 determinant.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두 가지일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냥 공식을 외워버렸어요. 이렇게 빼기 이렇게. 음. 그럼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A는 이렇게 곱한 게 1 곱하기 1이니까 1 빼기 이렇게 곱한 게 0. 그래서 그냥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그냥 1이니까 결국 y에 대한 분포는 PMF가 여전히 1이고 그냥 단지 범위만 이렇게 수정이 된 거죠. 범위만. 범위만 t일 대로. y1과 y2. t일 때 뭐냐? 이렇게 복잡한 세 가지짜리. 자, 이건 이제 복습인데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성립할 때의 그 범위를 우리는 서포트라고 부르죠. 서포트. 됐죠? 그러면은 요 예시 문제를 풀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이 예시 문제를 풀기 전에 자 정말 30초 만에 간단하게 이해를 시켜볼게요. 디터미넌트의 역할이 뭔지를. 이거 이제 굉장히 수학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x1과 x2가 이렇게 있고 범위가 0부터 1까지라는 요 사각형 안에서 정의가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y1과 y2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y1과 y2를 조합을 하면 이 y1과 y2의 모양이 일치하진 않을 거예요. 뭐 여기가 y1, y2가 여기서 90도가 아니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해보면. 왜냐면 얘를 얘랑 더하니까.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되고 막 하니까 뭐 대충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 있잖아요. 아까 그 요 사다리꼴 같은 모양. 지금은 우리가 보기 쉬우라고 x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그렸지만 뭐 요 상태에서 그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모양이.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똑같은 범위인데 지금 넓이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이 넓이가 일치할까요? 음. 빨간색의 넓이와 뭐 검은색의 넓이가 일치할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왜 예냐면 그 디터미넌트 자코비안이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 지금 절대값을 한 거잖아요. 행렬식을. 이거 역할이 뭐냐면 저 검은색에서 빨간색으로 갈 때 넓이 비율 차이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자코비안이 우리가 1이었으니까 둘의 비율이 같다? 아, 저 넓이가 똑같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2분의 1이 나왔어요. 자코비안의 절대값을 구해 보니까 그러면은 요 검은색 넓이가 1이라면 이 변환한 빨간색 넓이는 2분의 1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똑같은 범위를 해줬는데 모양이 바뀌어 버리니까 넓이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그 바뀐 거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해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왜 들어가느냐 보세요. 자, 똑같은 넓이인데 넓이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근데 랜덤 베리어블은 특이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이거죠. 이러한 액시오. 이게 뭐예요? 정해진 서포트에서 다 적분을 하면은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변환으로 인해서 얘기 넓이가 1이 안 나오게 돼 버린 거죠. 반으로 쪼개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정해주는 애를 곱해주는 거예요. 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선 두 배가 되겠네요. J가 2분의 1이라는 걸. 그러니까 넓이가 빨간색으로 변했을 때 두 배가 되니까 2분의 1이라는 보정을 해서 총 적분값이 1이 되게끔 맞춰준다라는 게 자코비안의 의의입니다. 왜 자코비안이 저런 편미분을 해서 막 행렬식을 구하는 형태 나오는지를 알려면 그거는 한 좀 많은 수학이 필요하고 어쨌든 의미는 그렇다. 됐죠? 그럼 요 문제 한번 풀고 끝내볼까요? 자, 일단 x1과 x2의 범위가 x2가 더 크게 주어졌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역함수 구하면 x1은 2분의 1 y1 역함수는 y1과 y2만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럼 x1을 여기다 넣고 잘 해보면 x2는 2분의 1 y1 플러스 y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범위에다가 그냥 그대로 넣은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네. x1 자리에 2분의 1 y1, x2 자리에 2분의 1 y1 플러스 y2.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잘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둘 다 그냥 0과 무한대 사이이기만 하면 된다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왜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일단 요거를 먼저 보면은 y1이 그냥 0보다 크면 된다가 나오죠. 오케이. 그다음에 요렇게 보면 뭐가 나와요? 양쪽이 소거되니까 영. y2가 0보다 크면 되는구나. 그럼 요렇게 보면 뭐가 나와요, 이번에? 두 개 더해서 무한대? 무한대는 어차피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얼마나 크냐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등식을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면 돼요. 이렇게. 계산 팁. 이렇게 뜯어보면 된다. 됐죠? 그러면 행렬식 구해볼까요? 자, 맨 첫 번째 거는 우리가 x를 y로 바꾸는 거니까 x1을 y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은 2분의 1. 그 다음에 x1을 y2에서 편미분을 하고 싶은데 y2가 없죠? 0. 그 다음에 x2를 y1에 대해서 하면 2분의 1, y2에 대해서 하면 1. 자, 디터미넌트 어떻게 구해요? 대각선 2분의 1 빼기 대각선 0. 그래서 2분의 1인데 어차피 절대값 붙이면 2분의 1이 그냥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x1, x2 자리에 까리 x1, x2 자리에 x1은 2분의 1 y1이니까 2분의 1 y1도 없고 x2는 2분의 1 y1 플러스 y2니까 2분의 1 y1 플러스 y2도 없고 그거는 2, 3, 1대랑 똑같았죠. 단수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건.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됐죠? 한 문제 더 있네. 이거 빠르게 보고 끝낼까요? 자, 그러면은 얘는 자, 일단은 얘는 역함수 뭐 따로 구할 필요가 없죠? 그냥 요 자체가 역함수고 얘 같은 경우에는 x1은 y1 x2인데 x2가 이제 y2니까 이렇게 바꿔주면은 y만으로 구성되게 찾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까 어떻게 보면 쉽다고 했죠? 첫 번째, 쪼개서.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만 봤을 때 뭐가 나와요? y1과 y2의 부호가 부호가 같다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양수가 아니고.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음수라고 해볼까요? y2가? y2가 음수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y2가 양수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이제 요거랑 이제 섞어서 보면은 그래서 뭐 양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당연한 게 좀 더 쉽게 보면은 이거랑 같이 보면 되는데 아니 x2가 y2랑 똑같은데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일 수밖에 없던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팁을 주자면 기존의 x의 범위와 함께 이렇게 1, 2, 3 따로따로 보면은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찾았죠.
자, 볼까요? 디터미넌트. 자, x1을 y1에 대해서 하면은 y2가 나오죠. 왜냐 y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나머지는 상수 취급이니까 y2가 상수가 되고 그러니까 뭐 3x 같은 게 돼버린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면 3이 돼버리니까 y2. 근데 이제 반대로 x1을 y2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y1. x2는 y1이 없으니까 0, 얘는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디터미넌트 얼마예요? y2죠. 근데 절대값을 우리가 씌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다? 양수. 어차피 y2는 양수라고 서포트가 주어졌으니까 절대값 씌워도 그냥 그대로 빠져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x1과 x2 자리에 역함수 집어넣는 값이고. 그래서 신기하게 얘는 이 디터미넌트 값이 상수가 아니라 어떤 어 뭐라고 하죠 이런 걸. 어쨌든 이제 변수다. 변수일 수도 있다. 변수가 나와도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찾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제코비안 그러니까 둘이 다 똑같은데 연속만 제코비안의 절대값 구해줬 곱해줬다라는 것만 잊지 마시고 제코비안의 역할은 넓이 보정해주는 거다. 그것만 이제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